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환갑이 조금 넘은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평범한 관리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 저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끔 또 누군가 제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전 재직할 때 모은 퇴직금 3억과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 끌어온 5억 대출, 총 8억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대박 나는 계획 같죠. 그런데 저는 농사라는 걸, 땀 흘리는 일이라는 걸, 흙냄새와 씨앗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후배 말만 믿었고 잘 된다는 말에 제 모든 걸 걸어버렸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숫자, 계약서, 보고서, 이건 제가 오래도록 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흙은 숫자랑 다릅니다. 흙은 말이 없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간 첫 해 봄,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을 때까지는 설렘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손에 흙이 묻어도 기분이 좋았지요. 이제 내가 내 땅에서 내 손으로 뭔가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말했습니다. 형, 블루베리 한번 제대로만 하면 집값 올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팔로도 다 연결해 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경험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농약을 언제,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물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는지 기본조차 몰랐습니다. 잘 된다는 말 뒤에 있는 노동의 시간들, 실패의 계절들, 날씨의 잔인함 같은 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해 여름, 블루베리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갔고 열매는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농장에 남아 물을 주고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후배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매번 달랐고 정답처럼 들리던 것들도 계절과 땅과 나무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뿌리 썩음 주의, 가뭄이면 이 정도 물을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의 방식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일하려 했지만 자연은 체크리스트를 읽지 않았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농기계, 비닐하우스, 묘목비, 비료값, 인건비 작은 것들이 하나씩 저희 자금을 잡아먹었습니다. 8억이 있었는데 어느새 1년, 2년 지나면서 3억, 2억, 숫자는 줄어들었고 저는 매일 그 감소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 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수확만 잘 되면, 팔로만 확보되면 제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장사와 달랐습니다. 소비자가 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수확기에 오히려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저희가 수확한 블루베리를 팔러 시장에 나갔을 때 값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SNS에서 건강식으로 떠들어도 실제 도매가는 냉혹했지요. 그리고 후배가 말한 팔로는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중 몇 곳은 품질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는 돈을 늦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보다도 파편화된 약속들, 구두 약속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둘 깨질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팔로도, 경험 부족도, 제 자만도 다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건 제가 가족에게 한 말들입니다.
아내에게 이게 잘 되면 편히 살자 했던 말, 아들, 딸에게 너희들 결혼식 한번 제대로 해주자 했던 다짐들, 그 말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줄어들 때마다 저는 더 의연하려고 했고,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더 받기도 했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도 잡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머리를 숙였지만, 밤에는 그 얼굴들, 아내의 주름, 아이들의 어색한 미소가 떠올라 숨을 못 쉬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했고, 실망을 인정하기보다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쥔 돈은 미련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어느새 대출 이자는 제 등골을 휘게 했고, 농장은 갚아야 할 줄로만 가득 찼습니다. 사건은 한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혹한이 길어 블루베리 나무 몇 그루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제발 이 정도는 버텨줄 거라 믿었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제 꿈이 얼어붙는 소리였죠. 그해 수확은 아예 없었고, 보험은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며 절약했던 제 자신을 저는 한참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이웃의 신뢰도 일부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보다도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할 때 누구였나? 농장주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였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동네의 한 사람일 뿐인데 그 정체성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장작불 앞에서 조용히 밥을 짓던 그녀의 손을 보며 나는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집에 없던 시간들,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뛴 저녁들, 손주 돌보느라 지친 그 얼굴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닥을 확인한 뒤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의 뼈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를 인정하고 빚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2시마다 택배 물류창고로 나갑니다. 환갑 넘은 몸뚱이를 이끌고 젊은 알바생들 틈에 껴서 하루 수천 개 박스를 날라야 먹고 삽니다. 퇴직금과 대출 8억을 몽땅 날린 대가가 이겁니다. 회사 다닐 땐 서류만 만지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 투성이가 되어 무거운 상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빚 독촉 전화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가끔 박스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쉴 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망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두 손 두 발 붙어 있는 한 하루 벌어 하루 살아내야지. 그렇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라도 한 땀 한 땀 해야 한다.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같이 저는 택배를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들고 고되지만 아이들 결혼식에 쓸 돈을 모으고 아내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둘째, 농사나 새로운 사업은 배우며 시작하세요.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큰 실패를 막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족에게 정직하세요. 부끄러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저는 숨겼고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상의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부끄러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는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를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아직도 매일 쓰러질 것 같은 날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조금은 얻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흙 속에서 저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확신에 걸고 싶다면 오늘 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후배의 잘 된다는 말보다 내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계획을 하나씩 시행하며 천천히 빚을 갚고 가족과 웃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뒷걸음질 쳐보고 가족과 상의하시고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